저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다른 곳에 비해 월세가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학생인 저에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결정한 후 주민들로부터 듣게 된 여러 소문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에 많이 들렸던 것은 이 아파트 5층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자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것은 단 하나, 피로 쓴 이상한 문자본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자는 해독이 불가능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고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쓱 쓱쓱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창밖에서 나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했습니다. 침대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손으로 더듬으며 켜보니 시각은 새벽 2시를 막 넘긴 상태였습니다. 다시 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돌려 침대 옆 책상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그때 휴대폰의 작은 빛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머리칼로 덮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 안에 저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면서 제가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자신을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종이에 끔찍한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피로 쓰여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글자는 보아줘 라고 읽혔습니다. 소름이 돋아 벼랑 끝으로 몰린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 후로도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별다른 사건은 없었으나 매주 같은 시각이 되면 그 괴상한 쓱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소리가 멈춘 다음 날마다 동일한 피 묻은 글씨가 점점 더 많은 내용으로 책상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문장들은 점차 길어졌고 나는 너의 악몽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아파트를 나와 5층에 있는 그 오래된 방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살고 있는 사람은커녕 몇 년간 아무도 거처로 쓰지 않은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채 방을 조사하던 중 저는 벽장 속에서 기묘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장의 종이 위에 적힌 같은 메시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무서운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갇혀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급히 아파트를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형 중 하나는 흉가 체험기입니다. 여기서는 한 그룹의 친구들이 오래된 흉가를 방문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비오는 가을 저녁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루한 주말을 보내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처 외곽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흉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친구들은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챙기고 자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위태롭게 서 있는 오래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정말 황량해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거미줄이 엉킨 출입문, 잡초로 덮인 마당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타오르는 호기심이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차갑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덮여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아노가 불협화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한 명이 농담조로 분명히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더욱 음침했습니다. 낡은 식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엌 찬장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섞인 마음으로 한 친구가 찬장문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마치 고의로 그어진 듯 지워져 있었습니다. 암울한 기운을 느낀 친구들은 부랴부랴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복도 자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방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잔뜩 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둘러 다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방은 침실이었습니다. 낡은 침대와 흔들거리는 천장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친구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 그리고 점점 이상해져가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구들에게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대 밑에서 쎄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켜보려 했지만 끈적하고 차가운 기운이 방을 가득 채우며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핸드폰에 불빛을 켜고는 방을 빠져나가기 위해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로 잡는 것도 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집안의 두려운 분위기는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동차에 도착했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흉과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었을 거라고 혹은 과장된 상상력이었던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잊으려 했지만 그 집에 음산했던 기운과 느껴졌던 차가운 시선은 오랫동안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렇게 흉가는 소문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과연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옛 기숙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은 20년 전 화재로 인해 폐건물이 되었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봄밤 저는 술자리에서 이런 소문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옛 기숙사에 가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넘겼지만 술기운에 밀려 결국 저를 포함한 4명이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11시가 되자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몇 개의 녹취 장비를 챙겨 기숙사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무섭든 간에 저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외관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부서진 창문과 쾌락한 벽에는 담쟁이 넝쿨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낡고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녹슨 금속 부품들, 바닥에 흩어진 폐기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방에 들어가 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다닐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신경이 거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저는 갈등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야 할까? 아니면 그만 돌아가야 할까?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저도 그들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한 순간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본 것을 확인하려고 복도 끝으로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곳에 놓여있던 낡은 거울 하나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거울은 유난히 찌그러져 있었으며 얼룩이 많아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는 거울을 통해 지나치게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은 이상하게도 무섭게 비춰졌고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거울 속 이미지가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다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와 다시 1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어왔던 곳이 맞지만 출구는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포에 찔린 우리는 미친 듯이 건물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2층의 복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울 속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우리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숙사 바깥의 잔디밭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곳으로 다시 나왔는지 아무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그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통화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기숙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목소리와 기이한 현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친구들과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았습니다.